중국의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무협인데요. 사실 중국의 문화 수준이나 컨텐츠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중국이 무협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걸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무협이란 장르는 간단하게 말하면 동양 판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무술과 협의를 주제로 하는 장르예요. 그러나 이런 무협이라는 장르는 굉장히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판타지라든지 다른 소설 장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고 있어요. 약간 무협지 본다 그러면은 아재 같은 느낌, 아재들의 장르 같은 느낌이 강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무협이라는 장르가 쇠퇴하고 인기가 없어진 이유는 저는 이 무협이라는 장르에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초식, 점혈, 무당파, 개방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기존에 무협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이라면은 개방이 약간 거지들의 모임으로서 무림에서 의와 협을 중시하는 방파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박혀 있는데, 사실 무협지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는 용어거든요. 그에 반해서 비슷한 장르의 판타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전 하면은 약간 뭔가 팡 터지고 화염계 속성의 마법이고 이런 게 딱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르에 비해서 다소 직관성이 떨어지는 이런 용어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재들의 장르로 전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전, 한 20대 초반 때만 해도 무협이란 장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굉장히 한문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그거 볼 시간에 판타지 보지 뭐하러 무협 보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무협에 눈을 뜨니까 진짜 이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완전 인생의 절반 손해봤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진입장벽을 어떻게 쉽게 극복하고 무협에 입문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는 무협 소설이나 만화를 어떻게 하면 싸게 아주 공짜로 볼 수 있는 법까지 제가 딱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무협을 하면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의 김용 작가님의 영웅문 사조삼부작이라고 하는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조영웅전, 신조염려, 의천도룡, 이렇게 세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들을 먼저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준에 재밌는 건 당연한 거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무협 용어들을 익힐 수가 있어요. 독자들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미 다 안다라는 가정이 없고, 굉장히 좀 소설을 읽다 보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런 용어에 대해서 익힐 수가 있게 되거든요. 특히 영웅문의 1부작 가장 처음인 사조영웅전만 읽어도 대부분 무협소설에서 나오는 무협 용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영웅문 두 번째 작품인 신조염려를 읽으면 또 사조영웅전하고 이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특히 3부작인 의천도룡기를 읽게 된다면은 아마 국내 무협지에 나오는 대부분의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게 될 거예요. 근데 무협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장르니까 중국에서 김용 작가 이전에도 굉장히 무협 소설이 많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김용 작가의 소설을 먼저 입문할 때 읽어야 되는가? 왜 하필이면 영웅분이고 왜 하필이면 사조 3부작을 처음으로 읽는 게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실 수가 있는데, 무협이라는 장르가 사실 중뽕에 가득 차 있는 장르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메인스트림 장르는 아니잖아요. 중국에서는 사실 김용 말고도 양우생이라든지 고룡이라든지 굉장히 스타 무협 작가들이 많은데, 사실 국내에서 유명한 작가는 김용 한 분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무협지 출판 역사랑 좀 관련이 돼 있는데, 국내에서 한 70년대부터 이렇게 쭉 수입된 무협 소설들을 보면은 대부분 김용 소설이에요. 그 위에 이외의 소설이 잘 없기도 없을 뿐더러 번역이 돼서 수입이 됐다고 해도 인기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우리나라 무협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 어떤 거냐면 김용의 영웅문 3부작이다. 김용 작품 이외의 다른 중국 작가들의 그 무협지를 보면은 사실 느낌이 좀 달라요. 김용 같은 경우에는 독이라든지 아니면 암기 이렇게 던져갖고 안 보이게 던져갖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좀 비열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로 사파들이 그런 걸 많이 쓴다고 설정상 많이 깔아놓고 가요. 근데 사실 고룡 같은 경우에는 이 비도라든지 독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열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국내 무협소설 작가들이 대부분 이 김용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국내 무협지에 느낄 때도 그런 김용 작품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암기를 쓰는 건 비열한 짓이고 독을 쓰는 건 비열한 짓이다, 이런 게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긍정적이든 긍정적이지 않든 우리나라 무협 작가들은 전부 다 저는 이 김용 작가님의 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국내에서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번역된 무협 소설이 김용 작가님 책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무협에 입문을 하려면은 저는 꼭 김용의 대표작인 영웅문 3부작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부작 이외에도 뭐 다른 작품도 많아요. 뭐 천룡팔부라든지 녹정기라든지 아니면 뭐 송호가공 뭐 이런 작품들도 있고 뭐 벽화가 뭐 되게 많은데 영웅문 3부작이 가장 번역도 매끄럽게 되어 있고 즐길 만한 컨텐츠도 많아요. 어쨌든 무협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 영웅문 3부작 사조영웅전, 신조협력, 의천도룡기 이걸 봐야겠다고 결심이 들었으면은 요거를 재밌게 보는 몇 가지 팁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입문하는 사람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가장 최근에 출판된 번역된 책을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무협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최근에 번역된 무협 소설들 굉장히 좀 번역 퀄리티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책들을 구해다 읽으면은 매끄럽게 읽히지가 않아요. 중간중간에 한문이 박혀 있으면 물론이고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좀 세련되지 못하고 옛날 문장이라 가지고 술술술 읽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무협지를 막 이거를 공부하려고 읽거나 막 내가 이거 달달 외우려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재미로 이렇게 술술술술술 읽혀야지 그게 맛인 건데 과거에 나왔던 책은 사실 현대적인 문장이 아니라서 그게 좀 어렵다. 그리고 이 무협지를 읽으려면 또 하나의 큰 난관이 있죠. 책 가격이 비싸요. 요새는 옛날처럼 책 대여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서 보시거나 하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영웅문 3부작 다 읽으려면은 돈이 꽤 많이 들어요. 한 3, 40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무협이 아직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이거 찍어 먹어봐야 아는데 이게 선뜻 돈을 주고 책을 사갖고 읽기가 약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짜로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영웅문 3부작 사조영웅전, 신조협력, 의천도룡 이거는 밀리의 서재에 가면 있어요. 밀리의 서재는 책 구독형 서비스인데 처음에 1개월은 무료거든요. 뭐 넷플릭스 처음 할 때 1개월 무료듯이. 그러면 가갖고 요거를 1개월 무료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거 3개를 딱 대여해서 읽으세요. 한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그 세 가지 시리즈 읽는데. 그렇게 하면은 영웅문 3부작을 공짜로 한 달 동안 볼 수 있다. 완전 꿀이죠. 뭐 한 달 안에 못 봤다고 해도 그 구독료 자체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2, 3개월 안에만 본다면은 전혀 손해보지 않을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를 그냥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활자가 너무 많고 읽기가 불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협이라는 장르를 한번 찍어 먹어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은 만화책을 보라고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 김용 작품이 진짜 별의별 미디어로 다 믹스가 됐거든요. 사실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원작 소설을 읽고 보기를 더 추천드리는데 그냥 읽어도 재밌어요. 아마 한 45권, 한 50권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각 시리즈마다. 이 만화책 권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소설에 있는 스토리가 딱히 엄청나게 압축되고 좀 없어지지 않고 그냥 잘 다 풀려 있어요. 스토리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좀 볼만 하거든요. 그 옛날에 그 전략삼국지 만화책 60권짜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만화책 같은 경우에 다만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게 그림풍이 너무 중국풍이다. 그래서 딱 표지만 보면은 약간 보기 싫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재밌고 그림도 상당히 좀 신경 써서 잘 그린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소설이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책을 보시길 추천해드려요. 근데 만화책도 똑같아요. 한 45권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책을 다 사는데 가격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 각 시리즈마다 한 4, 50권 되는 거를 다 사서 보면은 집안에 공간도 없고 이 쩐도 엄청나게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것도 밀리의 서재 같은 팁이 있어요. 뭐냐면은 리디북스를 가입을 해서 리디 셀렉트에 가입을 하시면 요것도 한 달 무료거든요. 이 김용 작품의 만화책이 다 올라와져 있어요. 만화책은 책보다 훨씬 더 술술술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웅문 3부작 보는데 한 달도 안 걸려요. 한 일주일이 커지면 되거든요. 뭐 이 영웅문 3부작이 대충 한 150권 정도라고 가정하고 개당 1,000원이라고 보면은 뭐 15만원 되는 상당해요. 이거를 그냥 리디 셀렉트에 무료 가입해서 한 달 동안 보시고 구독을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공짜로 영웅문 3부작 만화책을 즐기실 수가 있다. 그리고 아예 진짜 책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 뭐 소설도 싫고 만화책도 싫고 일단 뭐 책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영상물로 내가 좀 이런 무협에 입문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드라마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드라마 중드의 경우에는 사실 CG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고, 그리고 그 배우들의 연기가 사실 그렇게 매끄럽지 못해요. 약간 한국과 일본의 그 중간점이 있거든요. 일본의 그 오버하는 연기, 약간 그게 좀 배어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드라마 자체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만화책이나 소설에 비해서 드라마를 먼저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새 작품이 나와요. 중국에서도 진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작품이거든요. 중국에서 뭐 성경보다 더 많이 팔렸다 이런 썰도 있거든요. 사조영전만 해도 작품이 뭐 90몇 년도부터 해갖고 진짜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가장 최신 작품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옛날 작품이 더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등장인물, 배역의 생김새라든지 연기라든지 게 해가 갈수록 맨날 바뀌는 거니까. 근데 중들의 옛날 거를 보면은 진짜 좀 그 연출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해요. 항마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연기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져도 그냥 최신 작품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사조영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자기 최신 작품이고, 의천도룡기는 2019년작, 그리고 신조협녀는 2015년작이 최신 작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수는 신조협녀 2015년작을 제일 재밌게 봤고, 근데 의천도룡기 사조영전 순이었어요. 요거는 뭐 딱히 싸게 보는 방법은 없고, 국내 OTT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면은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조 3부곡 뭐 영웅문 이야기만 계속 했는데, 이 위에 입문작으로 추천할 만한 작품들은 역시 김영 선생님의 소호강호라는 작품. 이 소호강호 왜 추천드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동방불패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소호강호에서 이제 빌런으로 나오는 저게 이제 대빵이 동방불패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불패라는 영화 자체가 약간 소호강호의 외전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소호강호는 아마 국내 분들이 보셔도 굉장히 익숙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는 중국 소설 보기 싫다, 국내 소설로 추천해달라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묵향을 추천해드려요. 사실 묵향의 경우에는 뭐 정통 무협이라기보다는 무협과 판타지가 섞인 작품이거든요. 막 무협 세계에서 갑자기 판타지 세계로 넘어가고, 판타지 세계에서 다시 무협 세계로 돌아오고, 뭐 이런 클리셰를 반복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협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세계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더 거부감 없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묵향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진짜 초중반부에는 엄청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스토리가 좀 벌려놓고 수습이 안 돼요. 전형적인 용두사미의 작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끝까지 읽는 건 추천을 좀 안 드려요. 제가 중국 문화도 좋아하고 무협지도 굉장히 많이 읽고 중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막 이러지만, 이 중에서 좀 내 인생 무협 작품을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조협녀를 꼽고 싶어요. 일단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뭐 사조영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중봉에 가득 차 있고, 다른 작품들은 뭔가 의와 협 막 이런 거를 엄청나게 중시하고 약간 뭐 중봉에 가득 차 있다면은, 약간 신조협녀는 약간 러브 스토리가 가미된 아주 달달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무협에 입문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웅문 소개처럼 좀 진행이 됐는데, 그만큼 김영 작가님의 영웅문은 국내에서 무협을 읽기 위해서는 거의 바이블 수준이거든요. 국내 무협계의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국내 판타지 소설 이해하려면은 뭐 이영두 작가님의 드래곤 라자나 이런 걸 봐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국내 무협 시장, 국내 무협 컨텐츠들을 다 즐기려면은 김용 작가님의 최고의 명작인 사조 3부작을 시작으로 무협에 입문하시는 게, 어쨌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안녕.